자, 그들은 다른 실제는 모르기에 가설적 힘들을 지각의 내용에 부여해 버린다. 뻥을 진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뻥을. 그리고는 존재의 한 형태를 존재에 대한 주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 즉 감각지각 없는 영역으로 내보내 버린다. 핑계 대 버리고 팽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이 철학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런 그 당시에 있던 철학자들이나 또는 위대하다고 추앙받는 철학자들의 한계가 너무 많이 있는 철학자들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슈타이너는. 소박실전원자와 같은 불의의 현실적인 한계다. 슈타이너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비겁한 핑계예요. 그건. 자기 모순이에요. 그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삶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본인은 느꼈으면서 왜 비겁하게 그게 끝인 양 사람들한테 가르치냔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똑같아. 비겁한 변명. 자기 모순을 안고 선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쁘게 앉아서 고귀한 얘기 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닌데 왜 그러고 있을까? 진짜로. 제발요. 이것이 가깝게는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에서 우세이론으로 주제자적인 개인을 속박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로 만들어 놓고 있다. 끝까지. 이게 그들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들은 이거를 수백 년 동안 연습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힘을 알아요. 아우, 저 바보 멍청이들. 야, 종교 갖고 싸워. 지금 실은 이 힘이 더 센 걸 쟤네 모르네. 야, 영성 뿌려, 뿌려. 이게 진짜인 거 모르네. 지금 2022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아직도 종교 사상 철학 장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천부경을 통해서 그걸 다 깨버리고 그걸 다 씹어 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여러분이 깨진 진리 세상을 그대로 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물을 만나야 돼요, 얼른.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균형잡힌 사고만 하고 천부경의 직역을 통해서 우주 세상을 펼쳐놓고 여행만 제대로 몇 번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이 그렇게 풀렸구나. 나도 그렇게 풀렸겠네. 좀 의심스러우니까 계속 통찰해 볼까?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시면 되는 거죠. 이 속박하고 있는 이거에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 그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천부경 자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우주 그 자체가 우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81자예요, 그게. 너 나중에 봐. 너 2만 년 후에 보게 될 거니까 너 좀 나중에 천부경이라고 있어. 나올 거야. 일시무시 일정무정 봐. 좀 더 자세히 보고 요 간극을 꼭 파악해야 돼. 수수께끼는 있으니까.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이런 소박실제론자들이 깔아놓은 현실적 한계 붙여놓은 그 바보들이 만들어놓은 비겁한 모순을 안고 있는 그 선동에 당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유물론, 유심론, 일원론까지도 일원론, 이원론, 말장난. 자, 그래서 이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자유의 철학을 읽을 때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니 소박 실제론이니 유심론이니 유물론이니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신없이 막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물질력 안에서 헷갈려 하고 있구나. 이러고 끝내면 돼 그냥. 왜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뭐지? 또 검색해서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누가 얘기했으며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며 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한계의 부닥친 바보들의 비겁한 이 그 거침없는 선동에 여러분들이 왜 빠져요? 왜 빠져? 슈터헤너가 살짝 정리해놨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그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게 먹잇감. 경전에 그게 천부경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천부경 자체가 어떠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 육생은 육이 가운데니까 이게 최고고 여러분 이 자체는요 천부경 이치로만 보면 운삼사성의 이치를 그냥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이걸 깨치고 나와야 되는데 천부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이론 무슨 저런 이론인 이런 거 막 나올 때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그걸 잘 모르고 넘어갔다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강력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자,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관념주의와 소백실제론의 혼합이며 이거 보세요. 또 혼합이래. 형이상학적은 이런데 또 관념주의와 소박실제론 혼합이 또 형이상학적 실제로. 이 한도 끝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묘하게 모든 이론들을 다 섞어갖고 이론론 같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제. 이론론스럽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런 사람들의 대표주자들이 많죠. 마음 공부한다는 서양 사람들 중에 대표주자들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 맞아요. 맞는 말이 엄청 많아. 결국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창조력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력이 없다. 다 남 얘기 끌어다가 조합해 놓은 결과물.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뭐 얘기 들어보면. 전혀 들을 말이 안 돼요. 이치를 딱 캐냈으면 그냥 버려야 돼요. 이치를 캐냈으면 버려야 된다. 그것에 힘은 지각에 적합한 특성을 부여받아 지각 불가능한 실체다. 형이상학적 실제론자들은 감각지각이나 알매 도구를 사용하는 영역에 더해 이 도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오직 사고만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기는 진짜가 아닌데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핑계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비겁하게. 이 얘기예요. 또. 또 끌어들여 와야지 이치를. 무주적 이치를. 끌고 들어와야지 설명이 되니까. 이 비겁한 행동. 그러나 그는 동시에 사고가 밝히는 존재 방식, 즉 개념이 지각과 같은 원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을 수는 없다.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쪽으로 닿으면 무주적 이치를 알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인정은 안 하면서 왜 이 세상에 이치만은 끌어다가 오는 걸 인정하지?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슈타이너가 엄청 답답한 거죠. 우리가 지각한 불가능한 지각이란 모순을 피하려면 사고가 추적하는 지각 사이의 연관성이 개념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야죠. 그걸. 그걸 인정 안 하면서 끌어다 쓰니까 모순이죠. 모순. 완전히.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꼴이 다 이런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철학적인 예전의 서양 철학가들 특히나 이거는 많이 극복해낸 상태예요. 동양 철학 자체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지금 선생님들도 다 이런 꼴이다. 핑계대고 있어요. 비겁하게. 인정을 안 하죠. 자기의 오류를. 자기의 한계를. 누군가 형이상학적 실제론이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을 부정해보면 세계에는 지각들의 축적과 그것들의 개념과 관계들만 남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치만 남는다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지각들의 지각 가능성 원리와 지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상 가능성의 원리를 세계관 속에서 합쳐버린다. 이 비겁한 작용 이거. 이런 순간들 비겁한 거. 어찌할 바 모르니까 그냥 퉁 치는 거.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이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명하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갔다가 몰래 퉁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치가 강력할수록 뭔가 선명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설명이. 이 설명은 슈타이너도 굉장히 약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천부경을 배웠으면 완전 뭐 엄청 낫겠죠, 엄청 낫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겁함을 안고 있다는 거죠. 합쳐버리는 이유, 이런 것들. 이러한 세계관에는 지각과 개념 세계에 더해 이른바 실제와 관념의 원리 두 가지가 동시에 유효하게 존재할 제3 영역이 없다.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똑같은 얘기죠. 무주와 이치는 알고 뭔가 떨어져 있고 우주는 알겠는데 극복은 못하니까 이거를 가짜다 뚝 하고 설명해버려. 그러면 도대체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나는 어디 갔어요? 나. 제3지대. 이 제3영역은 어디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천지인 했을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 갔어요? 시선. 인 어디 갔어요? 인.
인이 있어야지 천이든 지든 본체든 객체든 이치든 물질이든 동시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오류를 안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도 제가 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으로 이렇다고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너 그거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네. 딱 보니까. 다 가짜네. 이 물질력 많은 사람들의 이런 성향이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연계 시민이 아는 사람들하고 대적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 자세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왜 이렇지라고 궁금한 사람들하고는 토의하고 토론하고 막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막 열린 마음과 사고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커다란 사건이 있어야 돼. 커다란 사건이. 좀 기다려보죠. 우리들은 또한 그분들도 다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갑갑하면 또 여러분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죠. 자, 형이상학적 실제론자들이 한계를 말하고 있죠, 물론. 무주라고 하는 게 제3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아까랑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각 감성 사고를 통한 이치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계가 있고 여러분 이치계가 있을 때 물질계 안에서도 지금 나는 여기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이치의 세상이 진짜 존재하잖아요. 우주라고. 그러면 물질과 다 우주 섭리 안에서의 이 간극들은 이 강력한 이치가 존재해야지 얘네들이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이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써놓은 거예요. 무주라는 것이 있다. 이치의 세상이 있구나. 일시무시가 펼쳐지고 블라블라 일종무종하는 그 판 자체가 있구나. 아, 이게 이치네.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안에 우주 섭리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구나. 아, 깨졌네. 인지해야지. 이치를 캐야 되는구나. 이 제3 영역이 있어야지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로 아까 설명한 부분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확실히 확장되겠죠. 소박실제론에서 실제 세계는 지각의 총합이다. 형이상학적 실제론에게 실제는 지각들과 지각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확장이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각들의 총합인데 지각들의 총합과 또 불가능한 것들의 합이다. 그러니까 실제론자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거야, 느낌이. 이론론은 역동들을 이론론을 얘기하죠, 이제. 이론론은 역동들을 사고가 제공하는 관념적 연관성으로 대체한다. 이 연관들이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은 특정 지각들 간의 연결이 개념적으로 표현될 것일 뿐이다. 갑자기 수준 높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 뿅망치로 이 형이상학적 실제론하고 소박 실제론을 뿅망치를 퉁퉁하고 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자, 소박 실제론 유물론적인 입장을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동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왜 이 역동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고가 제공하는 관념적 연관성으로 대체한다. 이런 표현은 도대체 뭘까? 자연의 법칙이 왜 나올까, 여기서? 그냥 이 지각들 간의 연결이 개념적으로 표현될 것일 뿐이라는 표현이 왜 나올까? 이런 자연 법칙 나오면은 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저 그러하게 풀어진 상태. 이론론이라고 하는 역동들이라고 하는 건 일시, 무시, 불라불라, 은양이 진동을 하면서 일적씩 거하면서 여러분을 탄생시키고 그 와중에 이치로서 자연도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먼저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계속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 보세요. 이 역동. 게다가 이치 세상 안에서의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이 역동적인 사실들. 이론론이 시작하고 나서도 역동적이지만 그 이전에도 역동적인 사실들. 이것까지 확장시켜야지 관념적 연관성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관, 사고의 힘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력에서 끄달리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칙이 갑자기 딱 나오죠. 이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역동성들을 가지고 관념적 연관성으로 대체시킨 순수한 사실이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 연결이 개념적으로 표현된 것. 그냥 그저 그러하게.
성철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슈타이너도 그걸 아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시작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뜰 앞에 잣나무 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무심려가 이치의 춤서열을 알아보는 시작은 사고다. 자연의 법칙은 이치가 풀어지는 무의자연한 표현이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이치 정도를 알아야지 이론론을 얘기하면서 그 역동들의 사고라고 하면서 관념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시킨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자연 법칙을 얘기하면서 그 연결은 그저 표현일 뿐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뿐. 그저 그러할 뿐. 자연, 무의자연한 표현. 전체적으로 서양 철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서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면 안 돼요. 덮어놓고. 물질 사상이 다르게 풀어져가지고 고찰과 통찰을 하는 것은 이 세상 환경이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슈타이너는 이런 식으로 일시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자처럼 무의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이 안에 무의자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못 봐서 문제지 사람들이 못 봐서. 아니야. 슈타이너는 그 수준이 아니야. 아예 맞아요. 100%예요. 100%. 자, 이론론은 지각과 개념의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론론은 깔끔하죠. 깔끔하지. 아주 깔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론자는 실제 왕국에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없음을 안다. 물질 세상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원론자들 핑계대면서 비겁한 변명으로 이 갖다 대면서 여기서 또 사람들을 돼지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 그게 지지부지하고 막 구질구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 왕국에 그런 질문이 없다는 거죠. 즉각 이해되는 지각의 세계에서 그는 실제 세계 반쪽을 본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치와 물질, 음과 양, 딱.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념의 세계와 통합된 세계에서 그는 온전한 실제 전체를 본다. 그럼과 동시에 실제를 전체를 보게 됩니다. 딱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눈을 자꾸 그리는 걸 아셔야 돼요. 시선. 시선.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딱 그거예요. 그 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치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이치까지도. 물질의 시선이 아니라 이치의 시선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치의 사성의 위치가 있고 물질의 사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알매 한계에 대한 질문은 의식의 내용이 그저 실제의 세계적 관념적 재현이라 보는 소박 실제론과 형이상학적 실제론자들에게만 문제를 일으킨다. 질문의 한계가 끝이 없으니까. 물질력은 끝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꼭 그 사람들한테만 일으켜요.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치에 닿으면 닿을수록 간결하고 강력해지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각각 처한 환경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라든가 들어야 되는 예시 같은 것들은 조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리고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 상황에서 오는 표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그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제가 슈타인을 하면서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2022년입니다. 이런 과정. 이거가 슈타인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할 점이지. 하지만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맞대.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주체의 밖에서 오는 것은 모두 그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개체이며 벌써 남 핑계 대고 있는 거죠. 남한테 의지하면서 벌써 끌어들어와.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들어오는 게 진짜죠. 그 주체의식의 내용은 그에게 완전히 밖에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의 재물일 뿐이다. 재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이 전부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치가 다인 거야. 삶의 완성도는 그 절대적 대상과 재현된 것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다르니까 저쪽은 틀린 거야. 그것을 위에서 보면
쟤네들 똑같은 건데 왜 똑같은 거 갖고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 보니까 어,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든 누구든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쟤네 왜 저거 갖고 저렇게 싸워? 오, 수십억이 죽네. 오, 쟤네 무시무시한데. 인간보다 적은 수의 감각을 가진 존재는 세계에 대해 더 적은 지각을 가질 테고 더 많다면 지각도 더 갖게 된다. 물리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죠. 그러므로 전제의 알무 후자의 안보다 완성도가 낮다. 상대적으로 비꼬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소박 실제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복 알매 한계가 없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려면 끌어들여야 되니까 핑계대기 시작하고 신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천지인의 이치만 아는 것과 천지이무 사성의 이치를 아는 것은 그야 말대로 천지 차이다. 이거는 제가 근데 수준을 확 하고 올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요소가 다 나란 사실을 모르며 알면 그저 한계만 드러낼 뿐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슈타이너와 같은 이 100년 전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2022년도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필요한 거죠. 천지인의 이치만 알아도 이런 싸움은 없어요. 드물어. 이렇게 싸울 리가 없어. 천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천지인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런 논적인 관점이 확실해지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0년도에 동서통합이 일어나야 될 이 상황에서는요. 천지인 이거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천지인 무가 들어간 거예요. 무가. 천지인 천과 지와 인 그것을 바라보는 이 인의 시선 이치와 물질과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치와 물질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다 갖고 있고 정보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를 알지 않으면 여기서 끄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눈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겠지. 이거죠. 사성의 이치를 알고 그 요소가 모두가 다 나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천은 그저 이치고 지는 그저 남이고 이는 그들이면 무는 그냥 나고 아니에요. 천도 나고 지도 나고 인도 나고 무도 나은 거예요. 그래야지 음양과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고 있는 인의 역할을 내가 다 흡수하죠. 사성의 이치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 수준하고 이 수준하고는 또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사성의 이치 정도는 자명하게 알면 되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인 무 이렇게 알면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론론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이제 이론론 얘기하죠. 통합된 세계가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돼 보이는 지점은 지각 주체 유기체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긴 하죠. 대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저 주체의 본성으로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이 간극은 오직 인간 주체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메워질 수 있다. 나투어진 80억의 인간이에요. 상황이. 여기서부터. 자아가 건설적 사고를 통해 세계에 대항하게 설정된 지각을 세계 결합에 다시 재통합하는 순간 분리해서 발생한 결과일 뿐인 모든 질문은 멈춘다. 이것도 갑자기 또 수준이 높아졌죠. 이렇게 나투어 져봤자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가 풀어진 이치대로 석상급하야 분리가 발생됐지만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철학적 물질적 사고는 멈추면서 진짜 일로 간다 이 소리죠. 근데 이 표현도 너무 재밌잖아요. 세계에 대항하게 된 설정. 이런 표현을 슈타이너가 왜 쓸까? 대항하게 하는 이 설정. 설정된 이 지각. 누가 설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정했어요, 이거. 윤회 누가 설정했어요? 이 시스템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고생 좀 해봐 하고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오징어 게임처럼 즐겨야지 하면서 만들었단 소리예요. 물을 계속 통과하면서 나오면 여러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구회 자리 설정할 때부터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기회, 기회.
이것이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나면 또 몇몇 분들은 또 갑자기 아, 구회 자리 설정하면 내가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옳았구나. 코인 투자한 것 만배. 좋아. 그 인생이야. 그거 어떻게 돼요? 고통만 가득 앉죠. 제가 말하는 열매가 뭔지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얄팍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라고 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독이지. 상위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수호령이 나타나서 너 지금 구의 자리 설정해서 뭐 하고 왔어? 화면으로 쫙 펼쳐주겠죠. 다시 가. 땡. 여기서 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서원, 강력한 각인, 그것이 없으면 이건 열매가 아니라 독이에요. 독. 이 메커니즘을 알 때까지는 여러분이 천부경을 많이 돌리셔야 되죠. 자, 이치가 물질이 되어 풀어지는 세계에서 나로 결합되고 다시 결합된 나는 이치로 재통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 늘 말하는 거. 그 순간에 분리해서 발생한 결과를 모두가 목격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저 이것 또한 이치일 뿐, 이 당연한 이치는 망상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의자연. 이 얘기죠. 이 얘기야. 제가 지금 메커니즘 같은 거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일시무시 일정무정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치예요. 이치. 이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어쨌고 여기서는 저쨌고 여기서는 요쨌고 여기서는 소박실제론이 맞았고 여기서는 네가 얘기했고 이 안에서 한정된 것만 가지고 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분리해서 통합이 절대 안 일어나요. 분리해서 통합은 절대 안 일어난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한 대항하게 설정된 지각의 세계에 그냥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재통합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건설적 사고를 하는 것은 이걸 다 극복해서 지문이 멈춘 상태. 여기서의 특질,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다 멈춰. 스톱. 지식, 그만 스톱. 이치만 봐. 순수한. 이 망상적인, 이 지식적인, 물질적인 질문들은 올스톱된다.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무의자연하면서 자연을 받아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다르게 구성된 존재라면 다르게 구성된 삶을 가질 것이다. 뭐 외계 존재, 이치는 같다. 다만 물질력이 다를 뿐.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창조론, 진화론 설명할 때 우리 우주는 적어도 그래요. 하지만 다른 우주는 달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무시가 풀어지는 메커니즘이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나타나가는 이 이치의 흐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풀어져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메커니즘이 통하는 시대가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 물질력 안에서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치는 같아요. 물질력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이치는. 어디까지 올라와야지 이 얘기가 자명해져요? 무의 자리까지 올라와야지 이 얘기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이 물질력 안에 우주 세상 안에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다? 절대 못 봐요, 이건.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남의 우주는. 다중우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냥. 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한번 확장해서 통찰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했길래 슈타너가. 다르게 구성된 존재라면 다르게 구성된 알을 갖죠, 당연히. 결국 형이상학적 실제론이 필요로 하는 실제는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류를 안고 있죠. 이런 방식의 철학적 논의는 이제 철이 지났다.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철 지났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지금 유행을 타고 있고 진짜 같이 막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이거 철 지난 거예요, 이제. 금방 지나요. 게다가 위험성을 안고 있어. 그러니까 스톱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충분히 많은 수의 지각한 것이 사실에서 이 사실주의에 놓여있는 물 자체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개념으로부터 했고 지금은 그 실제론자가 형이상학적 실제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지각으로부터다. 역으로 형이상학적인 사람들이 소박실제론자를 극복하겠다고 형이상학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위치를 설정했는데
어쨌든 무주 세상은 접근도 못하고 여기서 핑계대며 위선적으로 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깨진 게 있기 때문에 얘 설정 다 바꿔 집어치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내가 순수하게 지각해서 감성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도출해낸 양질의 개념들을 직관과 사고를 통해서 무주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야.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도움으로? 선각자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부처님의 도움으로, 에오와 성철 스님의 도움으로, 슈타이너 선생님의 도움으로, 최소원의 도움으로 깨진 진리 세상을 일단 리셋하면서 뿌려진 이치들만 캐서 다시 지각하고 감성하고 사고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철진한 거 제발 이제 하지 말고. 철진한 거에 얽매이지 말고. 형이상학적 실제론 이론들뿐 아니라 이런 이론들뿐만 아니라 현재 만연해 있는 깨달음으로 가르침들도 다 철이 지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 우물한 개구리 하늘이 그저 그만할 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만한 하늘을 보고 계속 그만한 게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무주 세상을 열어야 할 때죠. 제가 여기 우물한 개구리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이 한도 끝도 없다는 우주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주를 아는 게 우물한 개구리라고? 네. 우주를 아는 걸 이제 우물한 개구리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우주 정도는 이제 여러분 벗어나야 돼. 무주 세상으로. 천부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천부경은 우주 변화의 원리를 가장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현재 최고의 경전이긴 하지만 천부경이 더 위대한 이유는 그것의 간극, 무예의 세상을 열 수 있게 수수께끼를 넣어놨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의 위대함. 재밌기까지 하잖아요. 천부경. 무주 세상을 찾아야 되니까. 영성이란 말이 깨지는 꼴을 우린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 보고 있죠. 누구누구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여러분 이제 봤어요. 굳이 영성이란 말을 끝까지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정말 영성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뭔지. 아쉽지만 지금 흔하게 퍼져 있는 동양 사상과 서양 철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예를 들면 최소은식의 동학의 어떤 그런 이치들하고 서양에서는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인지학 이런 거에 적절한 조화를 천부경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진짜 각자가 그것이 기초가 된 영성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동서통합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진짜다라는 거예요, 진짜다. 영성이란 말을 회복시키긴 해야 되죠.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형이상학적 실존론자가 그의 물 자체를 부여하는 형태는 귀납적 추론에 의해 얻어진다. 귀납법이 있고 영역법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널브러진 지식들을 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포함해내서 이를 아는 것. 과정으로는 맞죠. 또 이치를 알았으면 이치가 쭉쭉쭉쭉쭉 하고 있으면 이치를 쭉쭉쭉쭉쭉 풀어다가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하나서부터 일심의실 석상극 이치가 하나니까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천지인 일적식 거 하면서 나까지 풀어지는 거. 귀납이든 영역이든 간에 깨달음의 과정하고 이치가 풀어지는 과정은 다 맞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다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귀납적 추론에 의해 얻어진다. 알매 과정에 대한 숙고는 우리가 지각과 개념을 통해 알고 있는 주관적인 세계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실제와 같은 세계를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이 실제의 본질을 그의 지각의 귀납적 추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말아라 얘야. 토닥토닥토닥. 이거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역시나 그냥 과학 물질 문명에 빠져 있는 이 이론가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물질력에 빠져 있는 철학가들, 사상가들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주적 관점으로 본다면 귀납적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남 이야기일 뿐인 거죠. 실제만 있어야지 이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귀납된 요 사실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 알매 한계가 있는 이 얄팍한 지식.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동무들의 입장으로 봤을 땐 아, 쓸데없는 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쓸데없는 거. 20년, 30년 동안 동서통합을 위해서 정말 사상, 철학, 종교라든가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결국에 여러분이 이 70년, 80년 정도 되어야지 이때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딴 게 보이기 시작하죠. 진짜가 있는데 나 뭐 했어 여태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시간을 없애드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셔라. 돌아가지 말자. 자연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치를 말해주고 있다. 그저 그러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사회적 현상도 이치적으로 본다면 무의자연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회 현상을 볼 때도요. 이 설정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끄달리죠. 그런데 이거를 한 걸음 물러나서 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한 그냥 자연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 메커니즘 돌아가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도 그냥 자연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건. 우리가 보는 산과 들과 물, 바람, 새 이런 것만 자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이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의자연한 상태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사회 현상 안에서도 캐내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관찰과 직관으로 보편적 이치가 흩뿌려지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위 차원의 내가 상위 차원의 나를 만나서 이치가 되어서 이치의 비를 맞으면서 내가 진짜를 캐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것. 동무들의 역할들. 이 상태가 되는 다시 돌아온 이 위치에서의 역할. 슈타이너의 사고의 힘으로 그것들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을 동원하여 습득해 나가야 하겠다. 이게 제 부탁과도 같은 거죠. 이런 슈타이너의 자유의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대체 뭘 할 거냔 말이에요. 이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을 공부하는데 나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이고 발도르프에 관심이 있으니까 슈타이너가 뭐라 그러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막 떠들어 놨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사고하라고 하는데 그 사고 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에 있어서 자유의 이론과 자유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요. 슈타이너의 전부예요. 전부. 그 이론의 토대의 전부예요.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 사고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공정한 공평한 판단을 동원해서 슈타이너의 가르침을 습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럼 알매 한계가 있는가? 알매 한계를 설정해 버리면 형이상학적 실제론자처럼 되는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소박 실제론자처럼 되는데 지식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닐 건데 진짜 자유는 뭐지? 알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극복해야겠구나. 여러분 각자의 알매 한계가 있는가는 자문자답을 계속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한테 질문할 때는 자기를 평가할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스로 이제 고찰을 하고 통찰할 때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무언가 옆으로 셀 때가 있어요. 천부경 할 때 특히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럴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리셋해야 돼요. 나 지금 내 스스로 통찰의 고찰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됐어. 정신 다시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건.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돌아가야 돼. 그때 자명찜찜 하면 좋죠.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매 한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자문자답을 하시면서 슈타이너의 이런 가르침의 힘을 가지고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힘, 알미란 무엇인가? 알미의 한계가 있는가? 나라는 개인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한번. 자, 그럼 오늘 8장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